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라스트 스퀘어 LS겐과 AC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은 옆에 책에 보이다시피 텐서플로우 2와 케러스를 이용한 고급 딥러닝 책을 참고를 했으며, 이 책은 고급자용이기 때문에 초보자인 분들은 딥러닝 텐서플로우 교과서라던가 좀 더 기초 부분에 실력을 쌓고 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LS겐이란 무엇이냐? 기존의 겐과 W겐 방식에서는 저희가 출력 함수에서 활성화 함수에서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그모이드가 저번 영상에 제가 시그모이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후반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모이드가 활성화 함수에서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이 미분을 할 때 얘가 4분의 1 정도로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그모이드 특성이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이 겐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기울기 소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그리디엔트 베니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엔트 베니싱으로 인해서 약간 서로 이미지 분포가 비슷하다 싶으면 이제 품질 개선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쪽에서 활성화 함수를 없애준 다음에 손실 함수에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 MS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게 민스퀘어 에러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총칭으로 리스트 스퀘어 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는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나요? 여기 보시면 이 가중치 업데이트한 방식인데, 이 가중치에서 빼기 학습률이거든요. 학습률에서 여기 있는 이 손실 함수의 미분 값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델층 작성하실 때 히든층, 흔히 한글로 하면 은닉층이고 영어로 하면 히든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출력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풋 혹은 아웃층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 최종값을 가지고 이 손실함수를 구성하는데요. 이 손실함수에서 저는 MSE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L에서 나왔던 이 모든 손실함수 값을 더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나왔을 때 얘는 이제 이 판별한 값이죠. 그래서 실제 얘의 값에서 나왔던 이제 얘가 판별한 수치 값에서 빼준 다음 제곱을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답안지 y2에서 얘가 판별한 y2 값을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손실함수를 손실을 더해준 게 MSE 손실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z 값에서 플러스 b 형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준 형태가 아웃풋이거나 혹은 가중치 형태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업데이트 방식이 여기 보시면 이게 미리 이제 후에 가중치 될 업데이트 가중치 값이고요. 그리고 형 가중치에서 빼기 학습률, 여러분 막 러닝 레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막 0.001 값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값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손실함수에서 미분을 해줍니다. 뭐를? 가중치 값을 미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최종 손실함수에서 이 가중치 값을 미분을 해주고, 그 미분해준 값을 빼준 게 이 업데이트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미분은 왜 해주냐는 이제 최소값 최대값에서 좀 적용이 되는데, 미분할 때 그 기울기 값을 구하잖아요. 그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최소값이거나 혹은 최대값인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W 부분에서
손실함수까지 가는데 막 여러가지 곱해주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분의 연속성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미분의 연속성을 적용을 해주면 이 손실함수에서 활성화 함수값을 미분을 해주고, 이 활성화 함수에서 이 z값을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 z값에서 얘를 미분해주면 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미분의 연속성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풀이를 해주고, 이걸 다시 여기로 대입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활성화 함수와 미분해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됩니다. 이 활성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해봅시다. 이 시그모이드가 미분이 되었을 때 얘의 형태는 이런 그래프를 띄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최대값은 0.25 값을 가지게 되고, 가장 최소값은 거의 0에 근접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게 활성화 함수를 미분을 해준 거니까 이 시그모이드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x가 예를 들어서 0이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써줬을 때 이 값이, 요 값이 0.25, 즉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x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면서 x가 무한대로 간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0 값을 반환하니까 얘는 0에 근접한 값을 곱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지금 빼주고 있는 형태인데, 아무리 잘 빼줘봤자 4분의 1 토막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리고 얘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니까 사실상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 해가지고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시그모이드를 보통 어디에 쓰냐? 여러분들 LSTM이나 RNN 같은 순환 신경망을 보시면 걔네들은 이제 뭐 어떻게 모델을 구성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RNN과 LSTM 같은 순환 신경망은 보통 모델을 구성할 때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계속 꺼내 써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전에 있던 정보값들을 계속 끌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기울기 폭주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그레디엔트 이스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 기울기 폭주가 일어나던 게 이 4분의 1 토막으로 인해서 기울기 소실과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폭주하지도 않고 소실하지도 않는 적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RNN에서 시그모이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CNN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좀 콤보 형태로 해가지고 특성을 추출해주고 있잖아요. 그 특성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하면 기울기가 소실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보다는 소프트맥스를 CNN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렐루를 많이 적용한 걸 볼 수 있죠. CNN에서는 또 렐루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렐루나 그 이유도 얘들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렐루를 통해서 좀 그 형상을 막아주고 있는 거고, RNN 쪽에서는 렐루를 사용하지 않는 게, 렐루가 좀 약간 이러한 데이터를 띄고 있는데,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좀 얘기가 멀리 돌아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렐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렐루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적으니까 힘드네요. 렐루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0 이하일 때 y 값은 반환해 주는 게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얘들 값이 x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던 간에 얘는 y 값은 0을 반환해 주게 되고, k가 0 이상일 경우 이 값은 y는 k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전에 있던 음수 데이터들은 0으로 반환해 주게 되니까 이 기울기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엔트 이스펄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CNN과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겁니다. 얘 자체가 기울기 소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속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렐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이제 업데이트 되니까 더 폭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RNN 쪽에서 렐룰을 사용하시는 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시그모이드도 얘 자체가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RNN 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 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CNN은 얘 자체는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그모이드는 기울기 소실 같이 더블로 적용되기 때문에 CNN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후에 모델 짜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판별자와 생산자의 손실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 겐과 W 겐의 방식으로 보시면 얘들은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나 혹은 다른 이제 손실함수가 적용이 됐는데 LS 겐 같은 경우는 MS1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dx 값이 뭔가요? 얘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판별자 dx는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이 되니까 얘는 0 값이 될 거고, 그리고 가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판별자가 0을 반환하겠죠. 그래서 0을 반환해 주니까 0 플러스 0은 0. 그래서 판별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손실함수의 값은 0이 되겠고, 반대로 최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별자가 진짜 데이터인데 0을 반환해 가지고 가짜로 인식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진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1 값이 반환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1은 1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1 플러스 1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별자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손실함수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어떨까요? 생성자 손실함수는 얘가 1이 학습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잘 적용이 됐을 때는 판별자가 얘를 1로 인식하고 1로 나오게 해줄 때고, 그러면 1 빼기 1은 0이니까 0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이 기대값과 무관하게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 자체가 0이 되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얘를 가짜로 인식하고 0으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생성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이미지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가짜 이미지라고 판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0이 나오게 되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생성자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손실함수 값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하면서 이 포인트들을 계산을 해서 제대로 학습되고 있나 없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라스트 스퀘어 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LS 겐은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MSE로 바꾼 거고 시그모이드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시계는 무엇이냐? A시계는 기존의 겐 방식에서 보조 분류기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D시계는 보시면 그냥 이 이미지 분포가 맞다 아니다 같은 이진 분포를 사용을 하고, 사실 숫자 이미지는 랜덤을 사용했잖아요. 그 숫자 이미지를 랜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 이미지 같은 뭔가 라벨 값을 알려줘 가지고, 알려준다는 좀 틀린 말이네요. 라벨 값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본 게 맞겠네요. 라벨 값을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걸 판별자에서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슨 라벨인지 맞추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보조 분류기인데 말로만 들으면 모르실 테니까 후반부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손실함수는 보조 분류기의 손실함수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 혹은 멀티 이진 분류처럼 맞다 아니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맞다 아니다 쪽으로 분류를 하면 되지만, 숫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라벨 값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뭐 10개씩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개나 고양이, 거북이 보여줬으면 개, 고양이, 뭐 거북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진 분류 쪽에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두 가지 경우밖에 분류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멀티 이진 분류에 맞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다중 분류에 맞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왜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중 분류에 맞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진 분류에 멀티 이진 분류에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게 수식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좀 로그 해가지고 1 빼기 뭐 그러한 값들이 없는데 이게 좀 여기까지 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나중에 그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부분을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판별자가 이 이미지를 보고 하나의 분류기에서는 얘가 진짜다 가짜다를 판별하게 되고 이 보조 분류기에는 얘가 뭔지 맞춘 거죠. 그래서 메이플 이어링이라고 맞추고, 그래서 이 진짜일 경우 진짜 메이플 이어링, 그리고 가짜일 경우 가짜 메이플 이어링,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기와 보조 분류기가 각각의 형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분류기는 진짜 가짜를 판단하고 보조 분류기는 무엇인지,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단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자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한번 A 시겐의 구성 용소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생성자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근본적으로 원래 D 시겐에선 노이즈만 넣어줬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이제 필요한 그러한 값들만 넣어줬는데 여기서 Y 라벨을 넣어줌으로써 같이 합쳐주고 생성자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하면 이 0의 값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판별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판별자에서 보시면 여기서 라벨을 알려주지 않아요. 판별자는 그냥 자기 스스로 이 이미지를 보고 이 보조 분류기 쪽에서 라벨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자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x 라벨 값이 진짜 값인지 알려주지 않고, 제가 여기에서 좀 뺐는데 시겐이 원래 시겐에서 좀 숫자 분류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A 시겐 이전에 시겐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시겐은 이 판별자한테 이 라벨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뭐 그것보다는 얘 판별자가 스스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얘가 뭔지 맞춘 다음에 이 손실함수를 적용시키는 게 더 좋다고 해서 A 시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분류기에서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통해서 얘가 무슨 이미지인지 맞추고, 이 본 분류기에서는 얘가 진짠지 가짠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통해 가지고 진짠지 가짠지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라벨 맞추는 용, 얘는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맞추는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라텐 사이즈가 여기서 이게 노이즈 함수고 얘는 그 숫자 라벨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기존의 겐과 똑같습니다. 기존의 겐과 똑같고, 이 판별자에서 보시다시피 얘가 보면 기존의 겐 방식에서 좀 다른 게 있네요. 라벨을 넣어주네요. 기존의 겐 방식은. 그래서 기존의 겐 방식을 보시면 이게 노이즈고 얘가 라벨이에요. 왜 10이냐? 0, 1, 2, 3, 4, 5, 6, 7, 8, 9 총 종류가 10개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서 콘캐테스 했으니까 110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캐테네이트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픽셀 채널 1 그레이 형태의 흑백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받습니다. 얘는 그냥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받고, 생성자든 진짜 이미지는 여기서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가 없죠. 라스트 스퀘어 겐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LS겐은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없어진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AC겐이기 때문에 보조 분류기를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AUX 보조 분류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튼으로 1차원으로 쭉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보조 분류기 Y를 만들어서 128 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 마지막 출력은 10개로, 클래스 놈이 얘 종류거든요. 그래서 얘가 10을 담고 있는데, 변수값을 10을 담고 있는데, 총 10개에서 제일 정확도 높은 걸 얘가 반환해 주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조 분류기 얘는 라스트 스퀘어에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얘는 본 분류기, 얘는 보조 분류기. 그래서 출력해 주는 게 얘는 진짜다 가짜다, 그리고 얘는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무슨 숫자 라벨인지 맞춰주는 출력값.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총 2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손실함수도 보여드려야겠죠. 이 손실함수는 총 2개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기본 라스트 스퀘어 겐에서는 민 스퀘어 MSE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조 분류기에서는 얘가 0, 1, 2, 3, 4 다중 분류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그모이드가 아닌 소프트맥스가 적용이 된 이유도 그 이유에 있습니다. 얘가 숫자 다중 분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사용이 된 거예요. 보조 분류기가 이제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가 아닌 소프트맥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미지를 그려냈고, 그럼 500번 학습했을 때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저는 일단 이미지 출력해 준 걸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이렇게 총 16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했고, 지금 보시면 27,500번까지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0을 만들어냈고 1을 만들어냈고 2, 3, 4, 5, 6, 7, 8, 9,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5보다는 좀 6에 가까운데 계속 학습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 보면 약간 청록색에다가 안에 노란색이잖아요. 이거 뭐 학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이제 저장해 줄 때 제가 실수로 이 시맵 그레이를 안 줬습니다. 원래 안 줬었는데 나중에 이미지 생성해낸 거 보고 이제 그러니까 생성해낼 때는 일단 그레이로 생성을 해내요. 근데 이 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이 이미지를 띄워줄 때 3채널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3채널로 그레이에서 3채널로 구성하는 식이 있는데, 얘가 이제 3채널로 그레이 이미지를 3채널로 바꿔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됐고, 얘가 생성자가 만들어낸 건 그레이니까 이 그레이로 적용을 시켜주면 제대로 흑백 이미지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모델을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28,000번 까지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28,000번 학습한 것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라벨이 0의 값에서 이제 나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정확도도 거의 1.0에 가깝게 잘 구성해내고 있죠. 그래서 잘 학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일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C개는 넘어가는데 왜 A C개는 넘어가지 않았냐면, 이 C개는 사실상 이제 잘 안 씁니다. C개는 잘 쓰지 않고 A C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한 이 A C개 다음에 나온 게 인포겐이라고 특성을 가진 이미지를 이제 출력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A C개과 인포겐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사실상 이 A식엔 또 특성을 나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0 이미지에서 0이라는 특성을 뽑아내 가지고 0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A식엔 또 특성을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인포기랑 뭐가 다르냐면
이 A식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답지를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라는 여기 보시면 Y트레인 정답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복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정답지가 없어요. 이 특성을 뽑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학습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을 학습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 패션이 있겠죠. 긴 생머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아예 빡빡민 대머리 분도 계실 거고 안경을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안경을 안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웃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웃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이제 특성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특성을 뽑아서 긴 생머리에 안경 끼고 있고 웃는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포겐이에요. 그래서 인포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인포겐 나오면서 이 겐이 거의 호황기에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겐 다음에 뭐 사이클겐 또 나오고 정말 많은 겐들이 나오는데 이 인포겐이 정말 대단한 모델이거든요. 뭐 좀 17년도에 나온 모델이라서 사실 좀 나온 지는 오래된 모델이지만 그때 나왔을 때는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인포겐이 숫자 이미지로 학습했을 때 특성을 뽑아 보니까 이 인포겐이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굵기랑 기울기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굵은 0을 이미지를 출력해내라 하면 인포겐이 굵은 0을 이미지를 출력해내고 얇은 0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0이라고 하는데 이 굵기 세밀성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 인포겐이라는 게 또한 기울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왼쪽으로 흰 숫자 1을 만들어라고 하면 왼쪽으로 흰 1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정 가운데 있는 1을 만들어라면 만들 수 있고 오른쪽으로 흰 1을 만들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흰 1을 이미지로 출력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 세밀성까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인포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겐인데 근데 얘가 이제 막 기울어지 뭐 이런 정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인포겐으로 넘어가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수식이 쓰이는 것도 많고 근데 이 인포겐이 이 A식엔의 이제 기초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A식엔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인포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 인포겐에서 쓰이는 수식이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인포겐이 뭐였더라? 아, 정보상한 맞습니다. 정보상한이라고 해서 인포겐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코드는 제가 링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링크를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놔서 이 구글 콜앱에서 학습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에 인포겐으로 보도록 합시다. 안녕.